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핸드폰이 눈앞에 있었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찔려가지고 보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그랬지. 두 번은 쉬울 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 원래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맞아. 네. 진술하거나 이럴 때 많이 했는데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죠. 계속해서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이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킹해야지만 그때서야 좀 안도감이 드는 건데 그렇다고 또 확인했다고 해서 뭐 안심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알려줄 때 궁금하긴 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그런 게 몇 번 쌓이니까 제가 그거를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내용일 수도 있고 집안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좀 존중해주고 수용해줄 필요는 있고. 저는 경험은 없는데 앞으로 만약 그럴 일이 생기면 저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제 가치관은 이성이랑 단둘이 밥 먹거나 술 먹는 거가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뭐라 할 것 같아서 내가 좀 과잉 대응을 하고 굉장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바람이 날 사람이면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그걸 아무것도 안 해도 바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어딜 가든 그냥 져요. 저는 상대편 친구가 뭐 남자랑 단둘이 먹을 때는 좀 이렇게 말을 먼저 해줬던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거기까지 뭐 통제할 거는 아니니까 뭐 만나는 거고 상관없고 뭐 사후에 통보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만났다 정도 그냥 얘기해 주는 거는 괜히 서로 불안함에 오해가 생길까 봐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좀 필요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민해진다면 이거는 엄연히 하나의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안 어울린다? 너랑 안 어울려 뭐 이런 얘기 구성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나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도 막 운동 살을 빼는 게 어떻냐, 몸매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좀 짧은 옷이었는데 옷이 좀 짧구나 바꿔라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오늘 옷이 좀 짧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는 측면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자꾸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는 하는데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말을 해주는 거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를 만난다던가 가족과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고 어떤 친구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일단 남자친구는 내 가족도 아니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남자친구한테 나 누구 만난다 이런 것까지 다 밝힐 필요가 없지 않나? 내가 연인 관계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규칙이 있는 거는 필요는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서 언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엄격히 행동 통제에 해당되는 데이트 폭력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집 앞에 찾아오는 건 그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집에 들어가서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불을 켜져 있으면 집에 있는 걸 알 것 같아가지고. 언니가 싫다고 말을 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이제 불안과 긴장이 계속 생기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뭐 찾아와서 몇 번씩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약간 어렸어서 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반응이
걔가 아직 너를 못 잊어서 너무 힘들어서 걔도 그러는 거니까 좀 네가 이해를 하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보통 이렇게 주변에서 피드백 과정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코칭을 못 해줘서 생기는 상황이 악화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건 명백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그때 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잘한 대응 방법이에요. 주변에 같이 혼자 다니지 않고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거 이게 좀 지나치고 내가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작년도에 저희 전국 조사로 했을 때는 20, 30대 연구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데이트 폭력 겪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초반에는 좀 데이트 폭력이라고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를 많이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그런 심리적 허용치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하고 불안해지고 심적 고통에 가중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트 폭력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자주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심각한 뭐 언론에 그런 나오는 거 말고도 많구나. 되게 사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트 폭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을 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연인이기 전에 그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 간의 기본적인 매너하고 예의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그거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해주고 합의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을 약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약간 혼자 난 떳떳해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는 자기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자 상대와 평소의 성이나 취향, 서로의 성격,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같이 수업 듣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분이 들면 그 직감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푸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트 비용 지불이에요. 지불이나 과한 선물을 무조건 받는 거 이게 나중에 또 협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야, 그 돈 내가 다 냈잖아. 거기 놀러 갔을 때 워터파크 놀러 갔을 때 내가 표 샀잖아. 혹은 그때 그 돈 다 내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대의 언행에 단호한 목소리를 거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초반에 알아요. 저 사람은 너무 이거 빼고는 다 좋은데 말투가 너무 상남자야. 공격적이고 좀 무섭게 해. 그리고 이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좀 무섭고 별로야. 좀 부드럽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누군가한테는 이 교제 사실을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꼭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랑 싸울 때 어떤지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도 누구 한 명한테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잦은 비난이나 폭력적 성향이 보이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나 아까 사실 너무 놀랬어. 그 피드백에 뭔 소리야 짜증나니까 시끄러워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사귈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눈치 보면서 말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상대방은 점점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술이나 약물 은근히 이게 또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수면제 같은 거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이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민감해져야 되고 혹시나 내가 술을 먹으면 좀 과하게 먹는다.
그래서 약간 술 먹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폭력 후에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데이트 폭력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트 폭력을 하고 나서 꼭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막 무릎 꿇고 빌고 울고 선물 주고 뭐 이래요. 이거는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지지 못하겠으면 힘을 기르셔야 돼요.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 상황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서 교육도 들으시고, 또 학교에는 학생생활 상담센터가 있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으셔서 자존감도 높이고 힘을 키워야지 우리가 여기 이 관계를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